옌빈 마을은 푸른 언덕 뒤에 자리 잡고 있으며 홍강의 잔잔한 흐름 옆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의 삶은 논밭을 걷는 농부들의 발걸음처럼 느리게 흘러갑니다. 평화로운 분위기, 푸른 대나무 숲을 지나는 바람 소리, 마을 회관 주변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베트남 시골 마을의 한가로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집에서 남 씨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려실세가 다 되어가는 그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모습에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 씨는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부로 흙냄새와 강바람에 익숙합니다.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이 멀리 돈 벌러 간 이후로 그의 집은 썰렁해졌습니다. 그의 삶은 논밭과 집 뒤에 작은 정원, 그리고 오래된 우물 주위를 맴돕니다. 어느 날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남 씨는 평소처럼 낡은 비옷을 걸치고 라탄 모자를 쓴 채 낡은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서 몇 가지 생필품을 사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논에 물을 대는 수로를 지나다가 그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멈추고 굵은 빗줄기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살펴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수로 가장자리에 떨고 있는 작은 개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개는 진흙이 묻은 황갈색 털을 가지고 있었고 앞다리에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녀석, 버려진 게 틀림없어. 남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여유가 없었지만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조심스럽게 개를 안아 올리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가난하긴 하지만 너와 내가 먹을 거니. 집에 돌아온 남 씨는 부엌 구석에 있는 낡은 돗자리 위에 작은 개를 내려놓았습니다. 바깥의 비는 초가지붕에 쉴 새 없이 쏟아졌지만 남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끓는 물을 끓여 개의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아팠지만 개는 가만히 누워 있었고 그 눈에는 감사의 마음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많이 아프지? 조금만 참아 괜찮아질 거야. 남 씨는 상처를 씻어주며 말했습니다. 개는 살짝 신음을 흘렸고 그 눈에는 신뢰가 엿보였습니다. 그는 마을 약국에서 가져온 가루약을 뿌리고 조심스럽게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남은 밥과 말린 생선 조각을 개에게 주었습니다. 개는 마치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것처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개가 먹는 모습을 보며 남 씨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배고팠지? 여기 나랑 있으면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 그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젖어 있지만 따뜻한 털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비는 점점 잦아들었고 초가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 남았습니다. 개는 부엌 아궁이 옆에서 몸을 웅크리고 곤히 잠들었습니다. 남 씨는 개를 바라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를 방이라고 부를게. 너의 황갈색 털이 아름답기도 하고 네가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길 바라. 그는 희미하게 빛나는 눈으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남 씨와 방에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심하게 다쳤지만 방이는 매일 세 다리로 걷기 연습을 했습니다. 남 씨는 끈기 있게 돌봐주었고 따뜻한 물을 끓여 상처를 씻어주고 묽은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붕대를 갈아줄 때마다 방이는 살짝 신음을 흘렸지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남자가 자신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을 때 방이는 절뚝거리긴 했지만 마당을 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남 씨가 밭에 나갈 때마다 방이는 항상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 지켜보기만 했지만 점점 방이는 낯선 사람이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짖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남 씨가 부엌에서 쥐를 쫓으려는 방해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이렇게 부지런하니 나랑 같이 사는 게 딱 맞네. 그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이는 그저 구조된 작은 개가 아니라 금세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남 씨가 논에 나가면 방이는 따라 나가 논둑에 앉아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마치 응원이라도 하듯 몇 번 짖기도 했습니다. 오후에 남 씨가 대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면서 간단한 식사를 할 때 방이는 옆에 누워 갈색 눈을 들어 행복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방아, 너 참 착하구나. 너와 나 외로웠지만 이제 함께 있으니 훨씬 낫다. 그는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남 씨의 삶은 점점 덜 외로워졌습니다. 방이가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와 방이 사이의 유대감은 모든 말을 초월했습니다. 그러나 방이의 등장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어. 어느 날 저녁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쌀쌀했습니다. 남씨는 아궁이 옆에 앉아 낡은 비옷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방이는 옆에 누워 찢어진 돗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깜빡이는 불빛이 방이의 갈색 눈에 반사되어 기묘하게 빛났습니다. 남씨는 바느질을 하며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말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어렸을 때 나도 너 같은 개를 키웠었어. 이름은 무기였는데 아주 똑똑했지. 그런데 사람들이 독극물로 죽여. 그 이후로 나는 개를 키우고 싶지 않았어. 또다시 잃을까봐 두려웠거든. 하지만 이제 네가 있으니 정말 방이는 살짝 꼬리를 흔들었고 그 눈은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남씨의 말을 경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의 깊고 따뜻하게 말. 옌빈 마을은 원래 평화로웠지만 최근 들어 농가에 도둑이 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밤이 되면 불안에 떨었고 각 집마다 문단속을 철저히 했지만 도둑들은 여전히 신출귀몰했습니다. 남씨는 값비싼 재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쌀 몇 가마와 낡은 양수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마당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고 방이도 이상한 낌새를 느낀 듯했습니다. 방이는 문 앞에 누워 귀를 쫑긋 세우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씨가 막 잠이 들었을 때 방이가 갑자기 짖었습니다. 긴박하고 경계심 가득한 짖는 소리에 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등잔과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는 집 뒤에 어떤 사람이 몰래 숨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에는 큰 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씨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누구야? 도둑은 깜짝 놀라 울타리를 넘어 도망치려 했지만 미처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방이가 화살처럼 달려들어 으르렁거리며 위협했습니다. 도둑은 겁에 질려 비틀거리며 땅에 넘어졌습니다. 방이는 망설임 없이 그의 다리를 세게 물었고 도둑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씨는 달려가 막대기를 높이 들고 분노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그랬다간 가만두지 않겠어. 그의 목소리가 어두운 밤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깬 이웃들이 서둘러 등불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도둑은 이미 도망칠 수 없었고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이에 대한 이야기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모두가 남씨를 도와 도둑을 잡은 용감한 작은 개를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집으로 몰려와 안부를 묻고 감탄했습니다. 남씨네 개는 정말 대단해. 작지만 용감하네. 마을의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남씨는 방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랑스러우면서도 겸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이가 똑똑하기도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도움 덕분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그날 이후로 방이는 남씨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믿음직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이면 여전히 문 앞에 누워 어둠을 응시하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고 방이 덕분에 남씨는 그 어느 때보다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도둑이 잡힌 후 옌빈 마을은 점차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차를 마시거나 마을 어귀에 오래된 반얀나무 아래에 앉아 오후를 보낼 때마다 용감한 작은 개방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부터 남씨는 방이를 더욱 소중히 여겼습니다. 매일 아침 그가 밭에 나갈 준비를 하면 방이는 절뚝거리지만 재빠른 발걸음으로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방이는 친구일 뿐만 아니라 그가 집을 비울 때마다 쌀가마와 정원, 작은 집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남씨가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있을 때 방이가 갑자기 짖으며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방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고 낯선 남자가 대나무 울타리 너머로 그의 집을 훔쳐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들킨 것을 알아챈 남자는 즉시 도망쳤습니다. 내 덕분에 살았다. 그자가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모르겠구나. 남씨는 방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방이는 꼬리를 흔들었고 그 눈에는 마치 자신이 항상 그를 지킬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경계심이 엿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방이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남씨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면 방이는 아궁이 옆에 웅크리고 앉아 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여름 오후에는 두 사람이 강가에 나가 물이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평화를 만끽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씨가 밭에 나갈 준비를 하는데 방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방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짖다가 그의 바지가랑이를 살짝 물었고 그를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지만
방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그는 괭이를 들고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방이는 그를 강가의 풀이 무성한 공터로 데려갔습니다. 방이는 계속해서 발로 땅을 긁었고 그 눈은 마치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또 무슨 냄새를 맡은 거냐? 좋아, 어디 보자. 그는 방이의 진지한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남씨는 방이가 가리킨 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괭이질을 하자 단단한 물건이 걸렸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도자기 항아리가 나왔고 그 안에는 오래된 동전과 은, 장신구가 가득했습니다. 남씨는 깜짝 놀라 손을 떨며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가 정말 이걸 찾은 거냐, 방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방이는 꼬리를 흔들었고 그 눈은 마치 자신의 발견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항아리는 남씨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기 전에 그는 골동품에 대한 경험이 많은 친한 친구 리 씨에게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확인 결과 리 씨는 이것들이 매우 가치 있는 물건이지만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단언했습니다. 조언에 따라 남 씨는 항아리를 가져가 신고했습니다. 감정 후 그는 규정에 따라 보물의 가치 중 일부를 보관할 수 있었다. 받은 돈으로 그는 집을 수리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생활을 개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남 씨의 작은 집은 점차 깨끗해졌습니다. 정원은 잘 가꾸어졌고 마당 앞에 대나무도 다시 심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가장 기쁘게 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방이와의 대체할 수 없는 유대감이었습니다. 방아, 너는 내 인생의 행운이야. 네가 없었다면 나는 오늘날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었을 거야. 남 씨는 방이를 바라보며 감사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걔는 여전히 그의 옆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 눈에는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보물을 찾은 이후로 남 씨의 삶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만큼 힘들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익숙하고 소박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매일 그는 여전히 밭에 나가 집 뒤에 작은 정원을 돌보았고 방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이를 단순한 개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이자 자신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가 시장에 나가거나 밭에서 일할 때마다 방이는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는 그의 열정을 꺾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방이를 사랑했고 남 씨에게 평화와 행운을 가져다준 작은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옌빈 마을은 고요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겨울의 냉기를 품은 강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남 씨가 막 잠자리에 들었을 때 방이의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박하고 긴장감이 가득한 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방아. 그는 벌떡 일어나 등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방이는 문 앞에 서서 귀를 쫑긋 세우고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남 씨는 집 뒤에 두 사람이 몰래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이미 울타리를 넘어 손에 쇠막대를 들고 있었고 그 눈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도둑이야. 그는 대나무 막대기를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방이가 화살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방이는 도둑의 다리를 세게 물었고 도둑은 땅에 넘어졌습니다. 다른 도둑은 동료를 도우려고 했지만 방이가 으르렁거리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남 씨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 도둑이야. 그의 외침은 멀리 퍼져나갔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등불과 막대기를 들고 달려와 도왔습니다. 두 도둑 중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잡혔고 다른 한 명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진정되자 남 씨는 무릎을 꿇고 방이를 껴안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방아, 네가 또 나를 구했구나. 네게 평생 빚을 졌. 방이는 살짝 꼬리를 흔들었고 그 눈에는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이 사건에 대해 떠들썩했습니다. 모두가 방이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개는 사람처럼 똑똑하고 용감해. 남 씨에게 정말 그 이후로 방이는 충성스러운 친구일 뿐만 아니라 옌빈 마을에서 보호와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남 씨의 집을 방문하여 방이에게
고기와 뼈와 같은 작은 선물을 가져다주며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삶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지만 남씨는 그날 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방이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는 방이를 쓰다듬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듯 부드러운 말을 했습니다. 방이는 여전히 베란다에 누워 귀를 쫑긋 세우고 멀리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옌빈 마을의 삶은 계속해서 평화롭게 흘러갔지만 방이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충성심과 용기의 상징으로 매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남씨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 자신과 마을 전체의 평화를 가져다준 작은 개에게 보답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베란다에 방이와 함께 앉아있던 남씨는 멀리 조용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다가 장마철마다 마을 사람들이 작은 운하를 건너야 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었지만 다리가 없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불어나 노인과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등에 엎여 건너야 했습니다. 남씨는 보물에서 얻은 돈을 자신만을 위해 보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물에서 얻은 돈의 일부를 사용하여 운하의 작은 다리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이장에게 자신의 의도를 밝혔을 때 마을 전체가 동의했습니다.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뻐했고 지역 사회를 위한 그의 마음에 끊임없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건설 작업은 이른 봄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인부들은 열심히 일했고 남씨는 매일 밭에 나갔다가 공사 현장에 들러 상황을 살폈습니다. 방이는 항상 그를 따라다녔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아, 이 다리 이름을 방이 다리라고 지을 거야. 남씨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 덕분 이 다리는 내 이름을 딴 것일 뿐만 아니라 너와 나의 영원한 추억이 될 거야. 다리 완공식 날 마을 전체가 모였습니다. 웃음소리가 하늘 한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세 다리를 건너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장마철에 짐을 들고 운하를 건널 때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아이들은 마치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처럼 다리 위에서 뛰놀았습니다. 남씨는 방이 옆에 서 있었고 그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방아, 보이니?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모두 내 덕분이야. 걔는 꼬리를 흔들었고 그 눈은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한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방이 다리는 운하를 가로지르는 다리일 뿐만 아니라 옌빈 마을의 특별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리를 건널 때마다 사람들은 남씨와 작은 개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려 마을 아이들은 종종 다리 옆에 모여 어른들이 남씨를 구하고 마을 전체에 좋은 일을 가져다준 용감한 개방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다리는 운하의 양쪽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연결합니다. 남씨와 그의 작은 개 사이의 우정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리가 생긴 이후로 옌빈 마을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시장에서의 거래도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나 남씨에게 가장 큰 기쁨은 여전히 매일 오후 방이와 함께 다리를 산책하며 붉은 노을이 대나무 가지를 물들이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방아,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그는 종종 개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도록 도와줘. 시간이 흘러 방이는 점점 자랐고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작지 않았지만 여전히 민첩하고 충성스러웠습니다. 남씨와 방이는 여전히 함께 밭에서 일하고 작은 정원을 돌보고 새 다리를 산책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평화로운 삶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옌빈 마을에 찬바람이 불 때 남씨가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방이가 갑자기 짖었습니다. 긴박하고 끊임없는 짖는 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남씨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둘러 등잔과 막대기를 들고 방이는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고 귀는 쫑긋 세우고 눈은 집 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등불을 들어 올렸고 울타리를 넘어 몰래 들어오는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세게 뛰었지만 그가 말을 하기도 전에 방이는 낯선 사람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도둑은 작은 개가 달려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방이는 번개처럼 빠르게 그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남씨는 막대기를 휘두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뒤에서 다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그를 세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등잔이 꺼지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방이는 으르렁거렸고 그 눈에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개는 전혀 겁먹지 않고 두 번째 도둑을 향해 달려들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방이의 결의에 찬 모습에 겁에 질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도둑들의 비명소리와 섞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점점 나타났습니다. 남씨의 외침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등불과 막대기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본 도둑들은 서둘러 도망쳤고 남씨와 방이는 마당에 남겨졌습니다. 남씨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고 감격에 찬 눈빛으로 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걔는 땀에 흠뻑 젖은 털을 하고 서 있었고 그 눈에는 여전히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또 나를 구해주었구나, 방아. 그는 걔를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정말 대체할 수 없는 친구. 다음 날 아침 방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모두가 작은 개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이장도 방문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 이후로 방이는 그 어느 때보다 헌신적인 경비견이 됐습니다. 매일 밤 개는 여전히 문 앞에 누워 귀를 쫑긋 세우고 낯선 소리에 반응할 준비를 했습니다. 남씨는 방이가 옆에 있으면 더욱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의 사건은 남씨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는 방이가 있더라도 마을의 재산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역 사회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물에서 얻은 돈의 일부를 마을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데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로등은 길을 밝힐 뿐만 아니라 밤에 사람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마을 전체에 가로등이 켜진 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남씨는 방이 옆에 서 있었고 그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방아, 보이니? 내 덕분에 우리 마을에 이 불빛이 생겼어. 이제부터 사람들은 덜 두려워할 거야. 걔는 여전히 그의 옆에 가만히 서 있었고 그 눈은 마치 그의 기쁨을 이해한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평화로운 세월이 계속 흘렀고 방이와 남씨는 그림자처럼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걔는 여전히 그의 충실한 동반자이자 헌신적인 보호자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가장 충실한 친구조차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징후가 남씨와 방이 모두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이는 더 이상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았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고 한때 절뚝거리던 다리는 이제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한때 빛나던 황금빛 털은 이제 회색빛이 돌았습니다. 온화한 눈은 약간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이가 남씨를 향한 충성스러운 눈빛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남씨도 더 이상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앙상한 손으로는 농사일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정원을 가꾸고 매일 오후방이 다리에 나가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도 늙었구나, 방아.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이 베란다 앞 계단에 앉아 있을 때 남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가 곁에 있는 한 내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방이는 그를 올려다보았고 그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항상 여기에 영원히 그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논의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갈 때 남씨는 방이가 더 이상 예전처럼 먹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이는 베란다 아래에 누워 있었고 그 눈에는 더 이상 민첩함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남씨는 서둘러 방이를 옆 마을의 수의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수의사는 검사를 하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씨, 이 개는 너무 늙었습니다.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조심스럽게 돌보고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말은 남씨의 가슴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궁이 옆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방이를 바라보았고 그의 가슴은 갑자기 뭉클해졌습니다. 방아, 네가 늙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건강해져야 해. 그 후 며칠 동안 남씨는 방이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직접 묽은 죽을 끓이고 작은 생선을 조금 넣어주었습니다. 예전처럼 강하지는 않았지만 방이는 그가 마당에 나갈 때마다 여전히 일어나려고 애썼고 그 눈은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따라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붉은 노을이 방이 다리를 비출 때 남씨는 방이를 데리고 강가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수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방아, 너도 알다시피 나는 인생의 거의 절반을 외롭게 살았어. 저 다리도 마을의 평화도 모두 내 덕분이. 방이는 그저 살짝 꼬리를 흔들었고 마치 영혼의 동반자처럼 이해심 가득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남씨는 자신과 방이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우정은 점점 더 깊어졌고 언어를 초월하여 공감과 이해만이 남았습니다. 방이는 늙었지만 충성스러운 심장은 여전히 그를 위해 뛰고 있었고 결코 변하지 않을 약속과 같았습니다. 가을 아침 찬바람이 베란다 앞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남씨는 여느 때처럼 잠에서 깨어 방이를 불러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부름에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집 주위를 둘러보았고 갑자기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아내의 무덤 근처에 있는 오래된 반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방이를 발견했습니다. 걔는 조용히 누워있었고 흐릿한 눈을 뜨고 약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씨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회색빛이 도는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방아, 피곤하지? 나 여기 있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그는 목이 메어 속삭였습니다. 방이는 살짝 꼬리를 흔들었고 입을 열려고 했지만 희미한 소리만 냈습니다. 방이는 작별 인사처럼 그의 손을 살짝 핥았고 그러고 나서 눈을 감았고 마지막 숨결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옌빈 마을 전체는 방이의 죽음 소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방이는 남씨의 계일 뿐만 아니라 충성심과 유대감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된 반얀나무 아래에 모여 남씨가 방이를 마지막 날을 보낸 곳에 묻는 것을 도왔습니다. 방이의 무덤에 남씨는 방이 가장 충성스러운 친구라는 글을 새겼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후 남씨는 방이의 무덤 옆에 앉아 조용한 눈빛으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아,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이제 네가 떠났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약속할게. 나는 계속 살아갈 거고 네가 나와 마을에 가져다 준 모든 것을 지킬. 방이는 떠났지만 그의 모습은 여전히 집 구석구석에 남씨가 밭에 나가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강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는 다리 위에 서 있는 오후마다 존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방이 다리를 지날 때마다 용감한 개를 추모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남씨는 종종 오래된 반얀나무에 나가 방이의 무덤 옆에 앉아 마치 방이가 여전히 듣고 있는 것처럼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아,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내게 모든 것을 비쳤어. 시간이 흘러 방이의 이미지는 옌빈 마을의 추억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오래된 반얀나무 아래에 모일 때마다 어른들이 방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방이는 신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른들은 그저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 방이가 평범한 개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방이가 떠난 지 몇 년 후 옌빈 마을은 여전히 소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했습니다. 남씨는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작은 집에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밭에 나가 푸른 논을 바라본 다음 그와 충성스러운 개 사이에 특별한 우정의 상징인 방이 다리를 산책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오래된 반얀나무 가지 위에서 새들이 지저길 때 남씨는 마을 아이들을 나무 아래로 불렀습니다. 느리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고 마을의 평화를 가져다준 개방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방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단다. 내 가장 충성스러운 친구였. 위험에서 나를 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충성심이 무엇인지, 유대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었단. 아이들은 귀에 깊게 들었고 그 눈은 순진했지만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방이는 신이었. 남씨는 미소를 지었고 그 눈에는 온화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거야. 나에게 방이는 가장 힘든 시기에도 빛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하늘이 주신 선물이었다. 시간이 흘러 남씨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장과 마을의 친한 사람들을 침대 곁으로 불렀습니다. 약하지만 평온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가면 방이 옆에 있는 오래된 반얀나무 아래에 묻어주게. 그곳이 내가 가장 가깝게 느끼는 곳. 모두가 동의했고 그들의 마음은 뭉클했습니다. 며칠 후 남씨는 그와 특별한 우정을 나눈 개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 오래된 반얀나무 아래에 있는 방이의 무덤 옆에서 편히 잠들었습니다. 남씨와 방이의 무덤은 옌빈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였고
어른들은 용감한 개와 친절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방이다리, 오래된 반얀나무, 그리고 나란히 놓인 두 무덤은 옌빈 마을의 신성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건축물이나 유적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의 우정, 충성심, 깨지지 않는 유대감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몇 년 후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젊은 작가가 용감한 개와 그의 영혼의 동반자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 책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이 동물을 더 사랑하게 되어 때로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유대감이 언어와 시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오래된 반얀나무 아래 매년 봄이면 꽃이 하얗게 피고 새들이 하늘 한 구석까지 지저귀었습니다. 옌빈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남씨와 방이의 영혼이 여전히 이곳에 머물며 마을을 영원히 지키고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이야기는 저녁 노을에 물든 방이 다리 옆 오래된 반얀나무 아래에 있는 두 무덤의 이미지로 끝을 맺습니다. 남씨와 방이의 우정은 옌빈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충성심과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